본부장 연임 문제를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공사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맞서면서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대 건물의 34%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시 교체가 필요하지만 전북대는 예산이 없다며 철거 작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4급 수인 금강호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등 물 문제가 불거지자 익산 출신 도의원들이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와 원불교 등 국내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세계 종교문화축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둘러싼 갈등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때문인데 이 공사화를 반대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공사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맞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다음 달 3일로 2년의 임기가 끝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하는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독립에 찬성하는 홍 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최강 이사장의 행위를 월권 행위로 보고 최 이사장의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둘러싼 찬반 세력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수익률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과 새정치연합은 노후를 책임질 연금은 안전이 우선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지난 5일 국정감사 때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은 해외 주요 연기금 대비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연금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압력, 시장의 요구, 특정 자본의 이해로부터 벗어나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 지키라는 게 바로 독립성인 겁니다.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양측은 500조 원의 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오기도 전에 독립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져 내년 9월로 예정된 전북 이전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100개에 이르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이후 100곳의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졌다며 이들 공공기관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건물의 30% 이상이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시 교체가 필요하지만 전북대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5년 준공해 30년이나 된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건물은 대부분의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복도 천장이 성면을 함유한 건축 자재로 마감 처리됐습니다. 성면 규제가 없던 때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값싼 성면 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학교 성명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면이 많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생들이 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거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 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해요. 전북대 건물 가운데 성면 자재를 사용한 곳은 전체 182곳 가운데 34%인 91곳에 이릅니다. 면적만 19만 8천 제곱미터나 됩니다. 대부분 2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로 즉시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북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입니다. 지난해 자체 예산으로 0.5%를 제거했고 올해는 국가 예산 1억 원만 투자해 2%를 없애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그 모든 건물에 대해서 성면 조사를 해봤는데 그 유해 등급이 낮은 그런 성면이 이렇게 함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능한 한 대학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북대는 해마다 새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1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어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데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익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텃밭에서 땅콩 캐기 체험을 하던 6살 김모군 등 어린이 3명이 어린이집에서 키우던 개의 목과 귀, 허벅지 등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어린이집 뒤편에서 개를 키운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4급수의 금강호물을 상수원 물과 섞어 익산 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한 것과 관련해 익산 출신의 도의원 4명이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대하수계에서 공급받는 물 계약이 내년 6월에 끝나는 만큼 대하수계의 물 공급을 연장할지 아니면 용담댐 물로 전환할지를 놓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출신의 도의원 4명은 4급수의 금강호물을 상수원물과 섞어 익산 시민에게 공급한 행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을 어긴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익산시와 시의회의 내부 갈등으로 식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전라북도의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대하저수지 등 대하수계에서 받는 식수는 내년 6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대하수계의 물 공급을 연장할지 아니면 용담댐 물로 전환할지를 놓고 공론화가 시급한 만큼 전라북도가 공청회를 열라고 제안했습니다. 도에서도 시민공청회, 도민공청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의원들은 그런 공청회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참여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상수원 변경 여부가 익산시 권한이라며 개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익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용담댐 물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하수계의 물은 물값이 싼 반면 개방형 수로로 공급돼 상대적으로 오염 우려가 큽니다. 반면 광역 상수원인 용담댐 물은 깨끗하지만 물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익산의 식수 문제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대하수계의 물 계약 완료 시점이 내년 6월로 다가온 만큼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 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하면 불필요한 갈등만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4급수인 금강물을 상수원 물과 섞어 식수로 공급한 익산시가 박경철 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당초 박 시장이 금강물 사용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가뭄에 따른 수돗물 공급화를 추진하면서 2단계로 대하수계와 금강수계 물을 혼합해 생산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박 시장이 이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 씨가 황산면 옛 미군기지 토양의 오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재 씨는 지난해 전라북도 의회에서 토양 오염 지적이 나온 뒤 황산면 옛 미군기지와 인근 마을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재 씨는 이 같은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고 2차 정밀조사와 토양 정화 작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에게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병의원 가운데 절반은 백신을 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접종 초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몰리면서 독감 백신 접종 병의원 603곳 중 290여 곳이 백신을 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보건소나 인터넷 사이트 예방접종 도우미에서 남아있는 백신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음 주에 백신을 더 들여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국내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세계 종교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음식과 음악, 영화 등 각 종단의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례길을 걷는 신자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4개 종단의 사찰과 교회, 성당에서 출발해 화합의 장인 금산사로 가는 여정입니다. 순례객들은 교파의 경계를 넘어 다툼이 없는 세상이 오길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전쟁이 이념 전쟁, 이게 종교 전쟁인데 이렇게 4대 종교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국내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세계 종교 문화 축제가 순례길 걷기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함께할 동행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순례길 걷기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더해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오는 18일까지 나흘 동안 음식과 문화, 영화, 뮤지컬 등 각 종단의 특색 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 쪽에 숨어있는 음악, 미술, 건축, 또 각종 음식 문화 이것까지도 모두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종교 간 화합을 노래하는 세계 종교 문화 축제가 개막하면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10월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임시주차장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추가로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치명자산 임시주차장에서 한옥마을 기린노변을 오가는 셔틀버스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남천교를 오가는 버스를 무료로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운행된 무료 셔틀버스는 9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전주시가 내년부터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과 서비스를 평가해 재정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5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합리화, 승객 만족도, 안전 운행 등을 평가해 5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하위 평가업체와 대형 사고가 발생한 업체, 한 해 30일 이상 파업하거나 직장 폐쇄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96회 전국체전이 내일 강원도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홈에서 포항과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를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국체전이 내일 강원도에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14위에 머문 전북 선수단은 명예회복을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습니다. 사전 경기 펜싱과 체조에서 금 3개 등 메달 24개를 따냈습니다. 저희 팀에서 금메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팀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올해는 전라북도가 중위권으로 도입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12위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내심 10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단체와 우리 각 지도자들과 반드시 10위 목표는 달성을 하고 또 우리가 그날 경기 컨디션에 따라서는 그 이상 10위나 11위까지도. 전북현대가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를 포항과 홈에서 갔습니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 승리를 바라는 전북은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무료 현장 학습권을 지급하고 중고생에게는 일반석을 2,000원에 판매합니다. 또 창단 이후 처음으로 30만 관중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단에서 30만 관중을 넘기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전북 팬들이 이 축구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 전북현대로 하나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열광을 위해서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신다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전북 권역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초등부는 전주 조천초, 중등부는 완주중, 고등부는 전주 공고가 각각 우승했습니다. 특히 완주중은 리그 6연패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장수에서 전국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15회 의암주농계 전국 탁구대회가 막을 올리고 한우 사과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는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만금을 방문해 OCI SE 신축 공장과 새만금 방조제 등을 둘러봤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기업 유치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새만금이 국제적인 사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섭 장관은 이어 고창을 찾아 보건소와 희망마을 등을 방문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의원을 당 원내부 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직에서 사퇴시키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강동원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이 동의할 수 없다며 다음 주 청와대를 포함한 운영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 의원을 운영위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또 당 내부적으로 강 의원의 원내부 대표직 사퇴를 결정했지만 새누리당의 출당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전주 한옥마을에서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시도라며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과 융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중기청은 콘텐츠 중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융합 콘텐츠 기업을 발굴해 벤처 창업을 공동 지원하고 두 기관의 시설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오늘 정읍에서 최고 품질의 과일을 뜻하는 탑과체에 대한 현장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정읍 씨 없는 수박과 고창 황토멜론 등이 소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탑과체 생산단지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키스트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복합소재 제작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공정장비동 붕비당을 준공했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은 붕비당 준공으로 복합소재와 관련 완제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돼 복합소재와 관련한 산학연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은 내일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5도 등 5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